이동 서비스 관리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케어포에서 그 공단의 일정과 그다음에 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단의 입퇴소 내용하는 그 서비스 등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2-1번의 일정 관리 쪽을 통해서 공단의 일정과 그다음 청구된 일정들 이 서비스 관리하는 서비스부터 차량의 송영 서비스 관련된 탑승 관리 그리고 입수하신 상황을 갖다가 체크하는 출석 관리 그다음 차량 등록하는 관리 이런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업무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보통 이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서비스 보시면 그 업무 흐름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지만 그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 흐름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제 크레포 쓰실 때 이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차량 정보 및 급여 이용 계획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차량 정보라는 거는 한마디로 차량을 등록을 해야지만 이 차량을 통해서 그 어떤 송영 서비스, 탑승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수급자분이 며칠 날에 어느 차량을 이용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정보를 먼저 등록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급여 이용 계획 설정이라는 거는 1-1번 수급자 정보관리 쪽이 이 앞전 시간에서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그 해당 수급자분이 해당 일주일에 뭐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야간 시설을 이용을 하실 거라는 이용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를 잡아놓지 않더라도 공단의 일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설정이 1단계 차량 정보 및 급여 이용 계획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일정 등록, 즉 해당 어르신이 이번 달에 며칠 며칠에 주야간 기간으로 입수하실 건지 이 일정을 등록하는 게 두 번째 업무 순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일정을 잡았으니까 3단계로는 해당 어르신이 송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2-2번 탑승 기록을 통해서 어느 차량을 통해서 그 시설로 입소하셨는지 이런 기록을 남기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 출석 관리라는 거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신 수급자의 경우에 이 기관으로 몇 시 몇 분에 입소하셨는지 별도로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석 관리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그 입퇴소 내용 생성 및 업로드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공단의 그 해당 월에 수급자분들에게 급여 제공이라든지 프로그램 제공, 송영 서비스 이런 급여 내용들을 다 제공을 하시고 나서 다음 달 초에 그 5일부터 공단에 청구 작업을 이제 하시기 전에 입대서 내용을 먼저 등록을 해주시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업무들을 예전에는 그 공단의 입퇴소 내용 관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개별로 수급자별로 입력을 해주셨던 사항을 케어포에서는 이 급여 기록이라든지 탑승 관리를 자동으로 끌어와서 공단에 쉽게 입퇴소 내용을 등록하실 수 있도록 엑셀로 생성을 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 업무가 입퇴소 내용 생성 및 업로드란 그 서비스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1, 2, 3, 4단계를 통해서 이동 서비스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면 이번에 이동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 진행이 거의 다 수행이 됩니다. 먼저 그러면 그 1단계 차량 정보 및 급여 이용 계획 설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차량 정보 등록하는 서비스는 저희 케어포 서비스 보시면 2-4번의 차량 관리란 서비스가 있어요. 이 차량 관리에서 차량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등록하는 화면 구성은 왼쪽에는 목록과 등록된 차량 목록과 차량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 선택된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 그다음에 운행 기록, 정비 기록 등을 각각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세부 작성 화면으로 2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정보 등록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차량 정보 등록을 누르셔가지고요. 이 각종 별표가 체크된 항목들이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별표로 체크된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 차량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뭐 항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명칭들은 기관에서 호칭하는 그 명칭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 차량 번호라는 게 있어요. 차량 번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차량 번호인데, 이것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입력된 차량 번호를 통해서 나중에 공단에 신고되는 이동 서비스비 청구하실 때 차량 번호를 넣게 돼 있잖아요. 그 공단에 등록된 차량 번호와 여기 차량 번호가 똑같아야 돼요. 즉, 띄어쓰기라도 띄어져서 이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류 처리가 나기 때문에 공단에 띄어쓰기 돼 있다면 큐어포스도 똑같이 띄어쓰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붙여서 써 있다면 똑같이 붙여서 입력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행 시작일과 운행 종료일 이 항목이 있는데요. 운행 시작일은 해당 차량이 그 탑승 기록이라든지 여기 이제 실제 이 사용이 되기 시작한 일자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운행 종료라는 거는 해당 차량이 이제 더 이상 운행하지 않았을 때만 체크해서 일자를 지정을 해주십니다. 종료 일자를 미리 지정을 해버리면 이 탑승 기록이라든지 차량 관리 쪽에 이 기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목록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 반드시 운행 기간을 갖다가 먼저 설정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정보 등록을 할 때 필수값으로 시작 운전자와 종료 운전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작 운전자와 종료 운전자는 물론 일자별로 탑승 기록을 할 때 운전자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이거는 이제 기본 세팅을 해드리는 거는 나중에 탑승 관리 쪽에서 대표 운전자, 대표 시작 종료 운전자를 갖다가 각각 세팅하기 위한 설정 값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 탑승 일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대표 운전자와 수급자별 운전자를 각각 따르게 그 관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해당 차량을 그 해당 일자에 오전에 송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운전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별 운전자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 차량의 대표 시작 운전자를 각각 지정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개념으로 항목들을 지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동승자와 여기 종료 동승자가 있는데요. 이 동승자는 필수값은 아니기 때문에 승용차인 경우라면 굳이 동승자를 넣으실 필요가 없고, 승합차 이상으로 운행을 하시면서 동승자가 그 탑승하셔야 될 경우에만 세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난 뭐 차종 말 그대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게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이 차종 그대로 써시면 되고요. 이 연식 같은 것도 해당 차량의 연식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빨간색의 이 항목들이 있는 이유는 나중에 공단의 이동 서비스 양식이 있잖아요. 그 수가 청구하신 다음에 나중에 증빙 서류로 그 양식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차종이랑 영식까지도 필수값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차량 정보 등록을 통해서 등록된 차량들은 왼쪽에 목록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면서 선택할 수 있게 목록화되어 있고요. 여기 왼쪽 하단에 운행 종료 차량 포함 검색을 하시면 이와 같이 이 해당 기간 동안에 차량 운행이 종료된 차량들을 갖다가 나올 수 있도록 이 구분 체크하는 반영할 수 있는 체크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분명히 등록된 차량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 왼쪽 하단에 운행 차량 포함을 체크하셔서 해당 차량의 운행 기간이 맞는지, 이거 잘못되어 있다면 이와 같이 체크를 해지를 해서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해당 차량이 활성화돼서
탑승 관리라든지 수급자의 이용 계획 쪽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구분으로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기본 정보 쪽을 들어가 보시면 이 내가 선택한 차량에 대한 뭐 기록 조회를 누르시면 그동안에 그동안의 탑승 기록이라든지 각종 기록들이 들어간 내용들을 다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정보 수정은 아까 차량 정보 등록을 통해서 등록된 그 처음 등록된 차량의 정보에 대한 수정을 이 차량 정보 수정을 통해서 수정해서 이 다시 재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여기에 이제 차량 기본 정보 수정을 누려서 이 차량 번호하고 이 정보를 별도로 또 수정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유가 이 과거에 음 이렇게 1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등록된 탑승 일지 있잖아요. 이동 서비스 일지. 과거의 이동 서비스 일지에 등록된 차량 번호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갖다가 UR적으로 변경 처리할 때 옵션으로 별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별도로 수정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월간 차량 운전자 정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 정보 수정을 눌러보면 아까 시작 종료 운전자에 대한 그 직원을 설정을 해놓는다면 아마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시작 운전자와 종료 운전자의 운행, 애정 스케줄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을 거고요. 요거는 편의 기능으로 나중에 2-2번에 탑승 일지를 쓰실 때 시작 종료 운전자를 자동 세팅해 드리기 위한 그 스케줄표 개념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해당 일자에 시작 종료 운전자를 모두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편의 기능으로만 그 운전자의 스케줄을 조종하는 스케줄표 개념으로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 아까 체크 옵션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운전자 정보 스케줄표는 차량 정보에 등록된 시작과 종료 운전자의 직원명으로 자동 세팅이 되지만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내가 며칠부터 15일까지는 해당 운전자를 이와 같이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18일부터 뭐 말일까지는 다른 운전자로 각각 지정하고 싶어라고 하실 때 그 곁에는 이게 뭔가 일정표를 뭔가 지정을 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따로 적용하고 싶다고 하실 때 이 옵션을 통해서 그 운전자의 스케줄을 수동 관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체크가 되면 수동 관리, 체크하지 않으면 자동 관리라는 개념으로 쉽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괄 운전자 정보 삭제라는 거는 아까 개별로 삭제하는 게 너무 힘들죠? 밑에 일괄 운전자 정보 수정 누르면 한꺼번에 내가 지정한 일자 그 기간만큼 자동으로 일괄 삭제하는 기능으로 그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운행 기록이 필요시란 탭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단 평가라든지 이쪽에서 확인하는 그 기록표가 아니라 가끔 그 시군구 보조금 때문에 운행 기록을 써야 되는 증빙 서류를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기관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운행 기록 일자라든지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운전자 정보 등을 넣어서 등록하는 기능으로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록이라는 거는 공단 평가상 항목에 있죠. 어느 항목이 있냐면 41번에 보시면 이동 서비스 수칙 평가 항목에 4번 항목에 차량 관리를 실시함으로 해서 이와 같이 각종 차량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 작성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비 기록이라는 탭을 통해서 그 해당 차량의 정비 기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작성하시는 방법 밑에 하단에 작성을 누르셔가지고 일자라든지 그다음에 구분 선택하셔도 내역을 적으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관련 자료 이런 첨부들은 선택사항이니까 뭐
필수적으로 꼭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작성 내용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정기적으로 뭐 엔진 오일 점검 교체했다, 공기압 체크했다 이런 사항들만 좀 단순하게 쉽게 풀어서 작성해 주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하단에 그 출력을 누르면 요 출력 내용들,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목록들을 일괄적으로 출력을 하셔서 요 내용 전산 화면으로 평가시 이렇게 제시하셔도 되니까 해당 지표 요청을 받으실 때 이 내용을 갖다가 전산 내용 조회를 조건을 조회를 하셔서 평가자에게 지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그 차량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 차량 장보의 이용 계획 설정은 아까 1-1번에서 수급자별로 이용 계획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건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요 1단계가 이동 서비스의 기본적인 설정 단계예요. 1단계를 하시면 거의 차량을 한번 등록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자주자주 바뀌실 일은 없기 때문에 1단계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뭐 차량이 폐차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손대실 일은 없으실 거고요. 보통 2, 3, 4단계, 즉, 요 2, 3, 4단계 업무가 매월 반복이 되면서 처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제 2단계로 일정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정 등록 관리하는 거는 2-1번에 일정 관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 등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정 등록 관리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2-1번의 일정 관리에서는 어떤 게 관리가 되냐면 저희들이 그 주야간행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한 달 전에 미리 공단의 적기 통보를 급여 이용 쪽에 등록하시잖아요. 그 업무 내용들을 2-1번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1번에서 일정이 등록 잡힌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요양 기록에서 요양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목욕 기록이라든지 송영 서비스 탑승 기록이죠. 이런 기록들 업무들이 기록들이 이루어지면 아마 다음 달 말에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 입력되어지는 현황들을 2-1번에서 이렇게 반영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반영이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더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청구 내역 상세라고 해서 공단에 청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엑셀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공단 청구 수가를 하신 다음에 그 청구 내역들을 갖다가 결과를 갖다가 청구 내역 상세란의 엑셀 통해서 공단에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파일을 케어포 2-1번이나 2-5번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2-1정 관리에서 모두 반영이 됩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단의 한 달 전에 적기 통보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 중간에 탑승 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공단에 청구가 돼서 난 다음에 최종 확정된 일자와 시간들의 정보들이 2-1번에서 모두 반영이 되어져요. 즉, 이 반영되어지는 사항들은 월 초에는 적기 통보 일정 시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정 시간들이 그 반영이 됐고요. 월 중간에 아마 그 이동 서비스 2-2번의 탑승 기록의 시간들이 기록이 되면서 2-1번의 일정 관리 쪽에서 반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해당 월 급여가 다 제공이 된 다음에 다음 달 초 5일에 공단에서 공단의 청구 내역 상세를 업로드를 해주면 공단에 반영된 청구 시간들이 최종적으로 2-1번의 시간들이 반영이 되어진다. 즉 2-1번의 일정 관리는 공단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업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1번에서 그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현황표 개념으로 활용이 되어진다라는 개념으로 2-1번의 일정 관리 서비스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관리 서비스에 대한 그 이제 상세 화면을 갖다가 설명해 드리자면 왼쪽은 뭐 모든 서비스가 마찬가지겠지만 왼쪽은 그 해당 수급자 목록, 그다음에 우측은 선택된 수급자에 대한 상세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목록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항목이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
일정 관리, 이동 서비스 관리, 공단 청구. 아까 제 앞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던 일정, 즉 공단에 적기 통보된 엑셀을 반영하셨을 때 적기된 일정 개수를 갖다가 목록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 서비스. 이동 서비스는 뭐냐? 2-2번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탑승 관리. 이 탑승 관리 체크된 대한 일정에 대한 횟수. 그다음에 공단 청구라는 거는 공단의 청구가 완료된 다음에 엑셀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 부분에 이 항목에 엑셀 횟수가 반영이 되면서 이게 이 세 가지를 이 목록에서 그 횟수를 각각 각 시기별로 나눠서 목록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면 이 그러니까 현황표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적기 통보됐을 때는 공단에 예를 들어서 적비 통보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공단에 연동된 일정 회색 바탕의 역삼각형 모양으로 일정 상태라는 걸 갖다가 이 일정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요게 이제 중간에 탑승 기록이 들어가면 여기 아이콘 보이세요? 이동이란 아이콘이 탑승 기록이 들어갔다는 그 구분에 대한 적용 반영인데 일정으로만 이렇게 표기된 거는 일정 상태, 즉 적기 통보가 적기 통보만 등록된 일정의 그 상태를 갖다가 일정 아이콘이라는 걸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동은 2-2번에 탑승 기록이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횟수가 17회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동 서비스가 17회로 표기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단 청구 횟수는 어떻게 표기되느냐? 11월 달 걸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아까 그 일정 표기는 아까 회색 바탕의 일정 상태였는데 이 청구 내역 상세라는 거는 공단의 청구 엑셀 내용이 반영된 일정의 경우 이렇게 바탕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공단에 청구된 일정의 개수를 갖다가 여기에 24회로 표기를 하면서 일정과 이동 서비스와 공단의 청구 요게 횟수가 각각 청구된 게 맞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항목의 물음표를 갖다가 클릭을 하시면 더 세부적으로 이게 글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는 일괄 출력 기능이 있는데요. 요 간혹 보시면 그 힘드시게 뭐 지금은 이렇게 일정 발송으로 알림톡이나 문자로도 어르신들의 일정을 발송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아직도 수기로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누르셔서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기관 이렇게 일일이 눌러서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일괄 출력을 눌러서 여기서 일괄 출력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건 개별로 이렇게 현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일정은 실서 관리자 시점에서 보시면 일자별로 해당 일자의 어느 수급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지 관리자의 그 시점으로 쉽게 해당 인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체 일정 보기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은 하단에 보시면 전체 일정 일괄 등록이란 기능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보통 그 공단에서 엑셀을 통해서 이렇게 적기 통보된 걸 갖다가 한꺼번에 한 달치를 모든 전체 수급자 일정을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공단의 엑셀이 아니더라도 이 케어포의 전체 일정을 통해서 일괄 등록을 누르면 각 수급자별로 이용 계획 잡혀져 있는 그 일정들, 요거는 개별로 이렇게 시키시는 기관들도 있는데 이러실 필요가 없고 전체 일정에서 일괄 등록을 누르면 이와 같이 한꺼번에 급여 이용 그 계획이 잡혀 있는 모든 수급자 해당 월에 한꺼번에 생성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케어포에서는 가능한 그 전체 일괄 이 급여 이용 계획보다는 공단에 적기 통보된 엑셀을 통해서 일정을 업로드해서 등록해 주시는 걸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한 한 공단에 적기 통보를 해야지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흐름에 맞게 업무 진행을 하시려면 공단에 그 엑셀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 등록하시는 방법은 하단에
공단 일정 계획 및 청구 내역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공단에서 그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클릭해 보시면 공단 어느 서비스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이 엑셀을 내려받아서 케어포에 이쪽을 눌러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내용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공단에 적기 통보 일정이 등록 반영이 되어집니다. 반영이 되어진 이후에 이와 같이 이 목록들을 갖다 현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정 발송 기능은 이 앞전 시간에도 아마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이 수급자분들에 대한 그 한 달 전에 미리 일정을 알림톡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발송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우측 화면으로 이제 가보시면 선택된 수급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정보들은 뭐 이렇게 1-1번의 수급자 정보에 나와 있는 기본 정보들이 연계돼서 표기가 되고 급여 비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그 일정 등록하시는 화면에도 똑같은 항목들이 제공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해당 수급자분의 한도액이라든지 적기 통보된 일정에 대한 예상 급여 비용 잔액 이런 것들이 다 동의를 할 테지만 키어포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이 청구 내역 상세, 이 해당 월에 일정들이 반영이 되어진 그 청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비교할 수 있는 횟수를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방문 가족 요양이라는 거는 23년도부터 요 한도액, 그러니까 그 방문 쪽 일정을 잡으실 때 가정 방문의 일정에 해당 월에 하루라도 한 건이라도 잡히시면 한도액 20% 증액이 안 되는 사항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그 고시에 반영이 되었는데 요 내용들을 아마 공단 적기 통보에도 똑같은 여기 아마 셀렉트 박스로 돼 있을 거예요. 요 옵션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이거는 아마 월별로 개별적으로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월에 맞춰서 해당 체크 사항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급여 한도액이 자동으로 공단과 동일하게 적용 처리되는 옵션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그 달력에 대한 상세 화면을 갖다가 이제 해드릴 텐데 이 아이콘이라든지 뭔가 설명 아이콘이 많은데 요거는 지금 한번 이해를 하시면 쉽게 그 다음부터 뭐 굳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이콘에 대한 상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그 일정 이동이라는 거는 여기 일정 일자별로 그 일정이라든지 이동 아이콘 상태 보이시죠? 요거는 이동이라는 거는 기관에 입수했을 때 구분 상태, 즉 탑승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 2-3번의 출석 관리 쪽에서 이동 서비스의 입소 시간 체크가 됐으면 그때 이제 이동 상태로 바뀌실 거예요. 즉 이동 상태로 바뀌어야지만 나중에 공단의 입대소 내용에 그 이 이동 서비스 시간, 시작과 종료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동 일정 구분으로 이 수급자분의 해당 일자에 이동 서비스 기록이 됐다 안 됐다를 갖다가 쉽게 구분해서 그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수정이라는 거는 이동이든 일정이든 시간 자체가 일단 수정이 돼 버리면 이와 같이 최초 시간에 대해서 뭔가가 수정이 되었다. 이 최초 이동 서비스 시간은 여기 상세 화면에 가보시면 또 조회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구분으로 이 시간 일정 시간이 1분이라도 바뀌게 되면 이와 같은 구분으로 변경이 되었다. 보통 이 탑승 기록이 들어가게 되면 그 뭐 8시 10분에 그 일정이 잡히더라도 8시 11분, 12분도 이렇게 시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표시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이와 같이 실제 기록으로 시간이 바뀌었다라고 참고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이라는 거는 공단에 그 일정이 없는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케어포만 있는 구분인데 이 결석이라는 구분을 왜 두느냐? 나중에 해당 수급자분이 상황에 따라서 미이용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갑자기 그 계획이 바뀌셔서 출석으로 다시 나오시게 될 요 상황들을 갖다가 그 좀 대기 상태로 결석이라는 구분을 둬서 관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결석 상태는
공단에 일정이 없는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미이용이라는 거는 이 결석 아래에 상태 두 가지가 있어요. 미이용일이라는 거는 공단의 수가의 50%, 그러니까 해당 일자에 적기 통보된 일정에만 해당돼요. 미이용, 적기 통보 안 된 일정에 대해서는 미이용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이용일 50%된 일정으로 구분 처리를 원하시면 미이용일 급여 비용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일수 포함 여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안에도 고시의 내용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어떤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용일수 포함이라는 옵션은 월 급여 한도액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이 공단에는 그 미이용일만 무조건 체크를 하면 이용일수 포함으로 하지만 나중에 청구 단계에서 이 그 미사유에 따라서 이용일수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어포에서는 미리 일정 잡는 단계에서 이 이용일수 포함이라는 갖다가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요건 나중에 한도액과 관련된 옵션이고 이 미이용수에 포함이라는 옵션에 해당되는 거는 입원 사망 이와 같은 사유에 한해서만 그 미이용수 포함을 시켜주는 거고 요 한마디로 쉽게 좀 예를 들자면 15일 이상 8시간 이상 15일 이상 시간이 아니라 15일 이상 등록이 돼야 돼요. 일정 자체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14일 나오시고 하루가 만약에 미이용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해당 사유에 의해서 미이용으로 처리됐다. 그러면 이용일수 포함. 그러면 한도액 20% 증액이 돼요. 그렇지만 이 뭐 단순히 딸집에 갔다. 단순 사유 때문에 미이용으로 처리하셨다. 그러면 이용일세 포함을 안 해주기 때문에 14일, 15일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20% 증액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위한 옵션으로 이용일수 포함이라는 것 갖다 개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요거에 따라서 나중에 청구 단계에서 이 그 월 한도 급여액이 확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요걸 미리 일정 잡는 단계에서 유의해서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케어포에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미이용 사유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미이용 사유는 공단의 미이용 사유 적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 지금 적으셔야 될 이유가 이 필수값으로 아마 저기 결석과 달리 필수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 필수값으로 잡은 이유는 나중에 뭐 병원 진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사유를 적어주시면 미이용으로 청구된 그 수가의 경우에 나중에 그 급여 제공 기록지의 특이사항에 미이용에 대한 사유를 적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계돼서 처리하기 위해서 미이용 사유를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급여 제공 기록지 여기에 특이사항이 연계돼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필수값으로 이렇게 제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코로나19 미이용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월도 되고 그 다음 달 청구월까지는 한도 그 특례 적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분하셔서 그 특례 처리가 되게 구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상태에 따라서 이 아이콘이 그 결석이냐, 미이용이냐, 코로나 이 각각 구분해서 그 표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우측에 보시면 공단 일정 엑셀 청구 내역 상세 명세 생성 요 세 가지가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공단 일정 엑셀이라는 걸 한마디로 공단에서 일정 파일이라든지 청구 파일을 업로드를 엑셀 통해서 해주시면 해당 일자의 그 수급자의 이렇게 일정을 보시면 우측 하단에 역삼각형의 이 표기가 별도로 돼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공단에 그 엑셀로 반영되지 않은 일정이다. 회색 바탕에 단순 일정 표기만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 공단의 일정이라든지 청구 엑셀로 반영된 것들은 이와 같이 삼각형 표시 쉽게 구분이 가시죠. 그 다음에 청구 내역 상세라는 건 뭐냐? 다음 달 초 5일 이후에 청구 완료돼서 공단의 청구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 반영을 해주시면 이게는 아까 회색 바탕이 단순 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단에 그 청구 엑셀을 업로드 해주시면 바탕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세요. 그럼 요거는 청구서를 만들기 전 단계에 대한 자료 이렇게 상태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서 생성 이 적색 색깔은 뭐냐면 여기 7-1번에서 해당 수급자의 청구서가 만약에 11월 달께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성을 처리를 해주시면 청구 생성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2-1번에 가보시면 이 상태가 이렇게 적색으로 바뀌죠. 적색으로 바뀐다는 것은 더 이상 수정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고 이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나중에 청구서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청구의 시작과 종료 시간으로 청구가 모두 이루어져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청구서 상태가 적색으로 표기됩니다. 즉, 이 수급자의 상태가 일정 색깔이 바탕색을 보더라도 쉽게 일정만 등록된 상태인지 청구가 공단 청구만 된 상태인지 아니면 청구서까지 생성된 상태인지를 쉽게 바탕 색깔로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이 좀 들어오시는 게 여기에 그 보안 청구 때문에 2-2를 이미 뭐 청구서를 만들고 발송까지 다 처리된 일정인데 이 2-1번의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이 들어오시는데 그 경우에는 2-1번의 청구서를 이렇게 일정을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부분은 이미 청구서까지 생성되고 보호자나 수급자에게 청구서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청구서 자체를 수정을 해주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공단에 보완 청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달 청구서에 그 수정 부분들 감액이라든지 징액된 부분들을 좀 수정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 이 공단에 나중에 확인하는 거는 급여 제공 기록지 시간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급여 제공 기록지 시간은 나중에 2-2번의 탑승 관리 ET 탑승 시간이 있어요. 급여 기록지의 그 상단에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단에서 확인하는 거는 시간이 바뀐 것들은 이 급여 제공 기록지 상단에 나와 있는 요 이동 서비스 시작 종료 시간으로 나중에 그 수정된 시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 시간들은 2-1번에 되는 시간이 아니라 2-2번의 탑승 관리라든지 2-3번에 여기 이동 서비스 시간으로 반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 이동 서비스 시작 종료 시간으로 급여 기록지 시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수정을 해주셔서 보안 청구에 대한 시간 수정을 업무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각 일자별로 보시면 일정의 시작과 종료 시간, 그 다음에 그 파란색으로 어떤 시간들을 보시면 그 회색으로 된 이렇게 회색으로 된 시간도 있고 파란색으로 된 시간들도 있는데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일자별로 시간 표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별로 등급과 부담률 정보들 왜냐 월 중간에 해당 수급자의 등급이라든지 부담률 정보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별로 등급이라든지 부담률 정보들을 각각 찍어서 사용자분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시작 종료는 해당 차량 그러니까 시작 차량 아침에 오전에 어떤 차량 종료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그다음에 대표 운전자가 누군지를 갖다가 각각 찍어서 일자별로 상세 화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수정하시는 방법들은 이와 같이 일자별로 클릭하셔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셔도 되는데요. 요 부분들은 나중에 하단에 보시면 해당 그 일괄적으로 시간, 내가 원하는 일자라든지 요일, 시간을 갖다가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일정 시간을 수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차량들도 내가 원하는 시간, 그 일자와 요일과 시작 종료 차량을 각각 지정을 해서 이 구간을 갖다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일이 눌러서 이렇게 차량 정보들을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일괄 처리는 밑에 하단을 눌러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일자별로 뭐 부분 수정만 해주실 때는 바로 수정을 원하실 때는 해당 일자를 클릭하셔서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탑승 기록에 된 일자의 시간은 여기서 수정을 할 수는 없고요. 탑승 기록에 안 된 일정의 시간만 여기서 2-1번 수정 가능하고 이 탑승 기록에 된 그 시간에 대한 일정 시간들은 이 2-2번에 탑승 관리 쪽에서 시간을 갖다가 이쪽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일정 시간들이 이와 같이 조정 반영이 되니까요. 바뀌신 게 보이시죠? 요 시간, 그러니까 탑승 기록이 작성된 일정의 시간은 2-2번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아까 차량 변경, 일정 시간 변경은 일괄 처리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정 등급 및 본인 부담률 조정이라는 옵션은 이 1-1번에서 월 중간에 수급자의 등급이라든지 부담률 정보가 바뀌면 이 바꾸는 순간에 자동으로 일자별로 수정이 다 되는데요. 나중에 청구서를 만든 다음에 등급 정보를 수정을 해버리면 이미 청구서가 나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청구서를 이제 뭐 보호자나 투급자가 양해를 구하고 청구서를 지우고 다시 그 등급 정보를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만 옵션 조정조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실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에 한해서만 그 옵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의 일정 삭제는 이것도 일괄 처리 화면인데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을 하셔서 일괄 그 삭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 전체를 일정 삭제 처리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 그리고 하단은 각 그 수급자의 그 일정 양식들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의 일괄 일정 등록은 그 공단의 일정 엑셀 업로드 외에 일괄적으로 급여 이용 계획에 설정된 대로 일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아까 삭제된 일정을 갖다가 다시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와 같이 일괄적으로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일괄 처리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2-1번의 일정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2단계까지 끝났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일정 등록은 매월 2-1번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처음에 일정 등록되셨을 때는 해당 수급자의 일정 상태로만 이렇게 돼 있다가 그 탑승 기록이 들어가면서 이동 상태로 바뀐다. 그 다음에 다음 달 초가 됐을 때는 이와 같이 공단의 청구 내역으로 노란색으로 듣다가 청구서까지 맡기면 그 이렇게 적색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현황표의 개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황표 개념으로 일정 관리, 공단의 세 가지 업무들이 이 2-1번에서 복합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세 번째 업무 순서로 2-2번의 탑승 기록이 있는데요. 2-2번의 탑승 기록이라는 거는 그 한마디로 이동 서비스 기록이죠. 나중에 공단에 입퇴소 내용 하실 때 이동 서비스 수가 청구를 하신 다음에 이 공단 평가사항에도 이동 서비스 일지 작성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공단의 이동 서비스비 수가 증빙 자료로 공단에서 이동 서비스 일지 그 서식을 요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업무 처리를 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작성 제공은 2-2번의 탑승 관리에서 음, 개별적으로 해당 시간에 맞게 이렇게 도착 시간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모바일에서도 그 이동 서비스 기록을 하실 수 있도록 운전자분이 기록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직원 앱에 보시면 이동 서비스 관리라는 게 보시면 여기에 보이시죠? 이게 현재 시간으로 탑승 기록하는 거 아니면 일정 시간으로 탑승 기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제공이 되어 있고 PC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정 시간으로 기본 탑승 들어가지만 관리자분이 시간 수정을 내서 저장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일괄적으로 모두 탑승 처리를 하셔서 아니면 시간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정하셔서 탑승 저장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탑승 기록 처리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동 서비스 일지, 여기에 공단 서식 22호 서식이 있을 거예요. 이 서식으로 출력 작성 관리가 가능하니까 요 내용 파일로 이 공단의 증빙 서류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항목들을 보시면 아까 운전자, 동순자가 있는데 보시면 수급자 하단에 또 운전자, 동순자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동 서비스 일지 출력을 보면 양식 자체가 시작 종료 운전자는 대표,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대표 운전 동순자로 그 연계돼서 표기가 되고 이 개별적으로는
그 주야 간의 송역 서비스 업무 특성상 이 중간에 하시다가 갑자기 운전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느 사정에 의해서. 그럴 때 수급자마다 그 이 이후부터 다른 그 직원으로 선택이 돼서 탑승 기록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이동 서비스 일지의 시작 운전자는 상단에 있는 대표자로 찍히되 세부 기록으로는 각 수급자별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각각 개별로 표기를 해서 다 업무적으로나 공단 서식으로나 모든 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작성 관리가 되어지는 이런 사항으로 그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운행기록 필요시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필요시라는 거는 운행기록은 공단 평가사항은 아니고 회계 업무상 운행기록을 갖다가 별도로 또 추가 작성을 하실 때는 아까 차량 관리 쪽에서 운행기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탑승 기록을 하면서 선택적으로 넣으실 수 있는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작성이 필요하신 기관에 한해서만 체크하셔서 작성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하단에는 이 기간 동안에 아니면 한 달치를 탑승 일지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공단의 이동 서비스 일지를 출력하시는 옵션으로 각각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 일지라는 거는 공단 서식이 아니고요. 운전자를 위한 편의 서식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공단에 제출하는 양식은 이동 서비스 일지 옆에 별지 22호라고 서식이 나와 있는 요 서식으로 공단에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라면 이 하단에 전체적으로 이 출력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제공이 돼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시작 종료 탭에서 시작 탭에서 운행 기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오후에는 이동 서비스 종료란 탭으로 가셔서 이와 같이 탑승 처리를 체크를 하시고 나서 이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간혹 그 작성하실 때 업무적으로 좀 혼동을 가끔 하시는 게 이게 탑승 시간이 아니라 도착 시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각 그 운행 시작이든 종료든 이 도착 시간으로 돼 있는 것들은 공단 이동 서비스 일지 양식 자체가 시작이든 종료든 도착으로 되어 있고요. 공단은 왜 서식이 또 이렇게 되느냐? 서식 자체가 또 도착 시간으로 시작과 종료되어 있는 이유는 공단의 그 장기 요양 급여 관련 고시에 보면 주야간의 경우에 뭐 차량이 수급자분의 그 댁 앞에까지 그 도착한 시간을 갖다가 급여 이용의 시작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도착 시간으로 이동 서비스 일지라든지 케어포의 그 탑승 일지의 시작 그 시간을 갖다가 탑승 시간이 아닌 도착 시간으로 돼 있고 종료도 마찬가지예요. 종료도 그 기관이 어르 수급자분을 댁 앞에까지 모시고 도착한 시간, 그 차에서 이제 내리는 순간이 되겠죠. 그 도착한 시간을 갖다가 종료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작이든 종료든 도착 시간으로 되어 있다. 가끔 뭐 차량이 출발한 시간이 도착 시간인지 문의가 많으신데 수급자 기준으로 집 앞에 도착한 시간으로 그런 기준으로 체크를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거주지라는 체크 옵션이 있는데 이 실거주지 옵션을 간혹 체크를 안 하셔서 이동 서비스비 청구가 누락되신 분들이 있는데 실거주지가 체크가 돼야지만 공단의 입대수 내용 등록을 하실 때 공단의 이동 서비스비 청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체크하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단의 이동 서비스 지도 보기는 편의 기능으로 주소지를 기반으로 해서 운전자분께 편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흐름 도상의 출석 관리. 출석 관리는 보시면 그 탑승 관리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출석 관리는 그 공단의 필수 작성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건 단지 저희들이 케어포스 이제 그 업무 보조용으로 해당 어르신이 실제적으로 기관에 입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업무적 차원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확인자가 반드시 누가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요거 체크가 누락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이걸 사용을 원하시는 기관만 2-3번에
출석 관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이 탑승 관리를 하실 수 없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일정과 달리 실제 입수하신 시간이 틀다. 그때만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신 수급자분만 이분이 9시였는데 실제 기간은 9시 10분이다. 아니면 10시 10분에 들어오셨다.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지금 방금 띄운 메시지는 그 프로그램 기록이 있는데 입수 시간이 늦으신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체크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시간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도 실제 입수하신 시간으로 자동 반영으로 변경이 되게끔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용도 외에는 뭐 이렇게 부가적인 서비스 개념으로 출석 확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흐름도를 보시면 3단계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입퇴소 내용 생성 및 업로드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주야간 기관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 기능이에요. 요거는 2-6번의 공단 급여 비용 청구 자료라고 서비스가 제공이 됐는데, 매 그 월 끝난 다음에 매월 이제 그 공단에 입퇴소 내용을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원래 승인 구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입대소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제약 조건들이 걸려져 있고요. 이와 같이 그 입대소 엑셀을 내려 받으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여기에 해당 어르신 이동 서비스라는 거는 뭐예요? 공단 어르신들의 입소, 퇴소 시간. 만약에 차량을 이용하셨다면 이동 서비스 수가 청구까지 같이 그 차량 정보까지 같이 실려서 입소 시간과 입소 그 이제 차량 정보까지 이 정보들이 같이 실려서 들어가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신 수급자 같은 경우라면 입퇴소 시간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차량 이용하신 수급자는 이와 같이 차량 번호, 그다음에 거주지 체크, 그리고 옆에 이제 목욕 서비스를 제공을 요양 기록 쪽에서 하게 되면 그 목욕 서비스비 수가 청구하실 때도 이 요양 기록 쪽에서 같이 끌어와 가지고 입퇴소 내용에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5등급 같은 경우에 인지 유형으로 만약 프로그램 제공되어 있다면 해당 어르신이 인지 프로그램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현황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회를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전체 현황이라는 걸 누르면 여기에 이제 해당 어르신들이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입퇴소 시간이라든지 목욕 제공 서비스, 그다음에 인지 프로그램들이 각각 제공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개념으로 이와 같이 우측에 수급자별로 제공이 돼 있으니까 요 내용 참고하셔서 그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밑에 케어포 공단 입퇴소 내용 엑셀 다운을 누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한 방에 엑셀로 다운로드가 되고 이 내용 엑셀 한번 열어서 보시면 해당 수급자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셨고 목욕 서비스 제공자 누구고 프로그램 제공자 누구. 아까 프로그램 제공자라는 거는 5등급과 인지 등급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또 그 서비스 상세 등록 쪽에도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 내용까지 같이 이 지정하신 프로그램 관리자로 지정이 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생성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입퇴소 내용 업로드 및 오류 처리 방법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공단에 어떻게 업로드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오류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동영상으로도 각각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공단의 어느 화면에 어떻게 업로드를 하는지 그 청구 작업하는 준비 자료 외에 그 업무 하실 때 수월하게 이 청구 자료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1단계부터 4단계 이동 서비스 관리 업무가 모두 끝났어요. 그러니까 2-1번의 2단계, 그러니까 1단계, 2-4번의 차량 관리는 금방 이렇게 한 번은 설정하시면 수정하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고,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매월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공단에 적기 통보하고 그 탑승 기록하고 급여 기록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입퇴소 내용을 공단에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올리셔야 되고 이와 같이 2단계 때부터 4단계까지 매월 반복되는 이런 업무로 이동 서비스 관리를 2-1번부터 6번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업무 흐름에서 빠진 업무들이 있어요. 2-1, 1-1번의 외출 관리랑 2-5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2-1-1번의 외출 관리 서비스라는 거는 공단의 어떤 평가 업무라든지 공단의 현장 실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외출 관리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업무적으로 해당 수급자분이 외출을 하셨을 때 그거를 관리 작성하는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제공해드리는 기능은 해당 수급자분들이 보호자 동행으로 그 외출을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 급여 유용 시간 제외를 해서 제외를 해서 수가에서 이 시간만큼 빼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래 공단에는 그 일정을 2번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아마 그렇게 처리하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원래 원칙은 공단에 일정을 2번 그 외출 나간 시간을 제외를 해서 2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케어포에서는 하루 일정 안에서 이 외출 작성 관리라는 콩에서 이걸 체크를 하는 순간에 11시부터 이어 그 13시 사이까지의 이 시간만큼을 제외를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를 해버리시면 나중에 그 이동 서비스 관리 쪽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수가가 어떻게 되느냐. 해당 어르신의 수가가 원래는 그 9시간 수가였는데 이 1시간 40분만큼 빠졌죠. 그러면서 8시 그 6시간에서 8시간 수가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수가 자체가 이렇게 바뀌셨을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셨을 때 외출 관리란 기능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나중에 공단에 입대수 내용 등록을 할 때 그때 케어포가 자동으로 일정 자체를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이 해당 어르신의 아까 21일자 일정을 갖다가 8시 10분에서 11시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엑셀로 하나 만들어 드리고 13시부터 여기에 보시면 오후 5시 반까지 일정 2개로 해서 2개 일정으로 자동으로 입퇴소 내용을 갖다가 생성을 해드린다. 그러면 공단에 번거롭게 일정 2개를 사용자분이 등록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자동 분기를 해주는 역할로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직원이 동행하신 경우에 여기 체크하시면 안 돼요. 직원이 등록하신 경우에는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 외출 시간만큼 급여 수가 시간에 포함이 돼서 이 입퇴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고 입퇴소 시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외출 관리가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2-5번의 청구 내역 상세라는 것은 뭐냐면 공단의 아까 청구 내역 그러니까 공단에 그 청구하신 다음에 매월 다음 달 5일 이후에 공단에 그 입퇴소 내용 신고하신 걸 토대로 해서 청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청구가 완료된 것 갖다 엑셀로 내려봐 줄 수가 있는데 이 엑셀을 케어포에 반영을 시켜주면 이 케어포에 이렇게 공단 청구라는 항목의 금액이 들어오면서 이 일정의 그 시간과 수가 그다음에 이동 서비스라는 건 뭐예요? 아까 이동 서비스 탑승 관리 2-2번에 기록된 시간과 수가 공단 청구는 공단 청구까지 된 시간과 수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그 서비스로 제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번은 공단에 청구된 엑셀을 업로드를 하는 서비스이며 이 업로드와 동시에 이 세 가지를 각각 놓고 각각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자료를 상세적으로 업무적으로 관리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회 화면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공단 청구 쪽에 금액이 다 들어와 있어야지 나중에 7-1번에서 청구서를 이제 만드는 작업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7-1번에서 청구서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청구 내역 상세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